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 막내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보통 며느리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조신하고, 얌전하고, 시댁 눈치 보며 살 것 같은 그런 아가씨?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막내 며느리는요,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입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707.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냘픈 몸으로, 그 예쁜 얼굴로 어떻게 사람의 관절을 꺾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단 한 번의 며느리 면접 자리에서요. 우리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그 아가씨가 30년 역사의 이 동네 조폭 두목을 뚝배기 깨듯 처참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한복 입은 채로요. 찻상 앞에 앉은 채로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날의 통쾌함은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자, 이제 고고한 한옥에서 벌어진 피 튀기는 전쟁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북촌 한옥마을 가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 가보셨더라도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북촌 한옥마을. 골목 안쪽에 운현재가 있습니다. 3대째 내려오는 한옥이고 마당엔 100년 된 감나무가 있으며 사랑채 대청마루엔 조선백자가 놓여 있습니다. 5월 초파일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화창했고 마당의 모란꽃이 한창이었으며 공기는 따뜻했고 저는 큰며느리 태희와 함께 사랑채를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는 아가씨 말이에요. 태희가 찻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희는 제 큰아들의 부인입니다. 서울대 나왔고 변호사이며 집안일보다 일이 먼저인 여자입니다.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하지만 똑똑합니다. 뭐가 궁금하니? 프로필을 봤는데 이력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떻게? 군 경력이 5년입니다. 여자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준호가 미리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어. 요즘 세상에 군대 5년이나 다녀온 여자라니 책임감 하나는 확실하지 않겠니? 태희가 웃었습니다.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고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으며 저는 그 소리에서 태희의 불편한 심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낙천적이세요. 낙천적? 군대 5년 다녀온 여자가 시댁 모시기 쉬울 것 같으세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이 시어머니 말씀을 고분고분 들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희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준호를 믿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려 하자 태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제가 나가볼게요. 첫인상부터 제대로 봐야죠. 태희가 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어머님. 왜? 생각보다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한복을 입고 왔어요. 제대로 준비하고 온 건지 아니면 우릴 속이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픽 웃었습니다. 태희가 벌써부터 경계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저고리에 진분홍 치마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있었으며 화장은 연했고 첫인상은 며느리감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미인이었습니다. 키는 165cm쯤 됐고 몸은 가늘었으며
얼굴은 달걀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눈빛이요. 그 눈빛만큼은 며느리감의 그것이 아니었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감시하는 맹수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아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찻상 앞을 가리켰습니다. 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가 곧았고 자세가 완벽했으며 움직임에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 드세요. 제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수아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봤습니다. 손등이요. 그 가냘픈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얇은 굳은 살이 아니라 두껍고 단단한 굳은 살이었으며 세월이 켜켜이 쌓인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태희도 봤을 겁니다. 태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으며 사냥감을 발견한 표정이었으니까요. 수아 씨, 손이 참 곱네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아의 손은 곱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수아 씨. 태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운동 하셨어요? 배드민턴? 테니스? 아니면 골프? 직구였습니다. 태희는 항상 이렇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정면으로 묻고 상대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며 거짓말을 걸러내는데 천재적입니다. 수아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격투기입니다. 공기가 멈췄습니다. 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격투기요? 태희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습니다. 네. 유도, 태권도, 검도, 합기도, 권투도 조금 배웠습니다. 수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장 보러 갔다 왔다는 식으로요. 태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이런 얘기는 안 해줬거든요. 그럼 수아 씨는 싸움을 잘하시나요? 태희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합니다. 당당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태희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고 재미있다는 표정이었으며 마치 예상치 못한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 같았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수아 씨 여쭤봐도 될까요? 왜 격투기를 배우셨어요? 여자가 그런 걸 배우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수아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뭘요? 소중한 것들이요. 태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소중한 것들? 예를 들면요? 가족? 친구? 아니면 나라? 수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가족 같은 것들이요.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수아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고 그 눈빛에서 무언가 깊은 상처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태희도 느꼈을 겁니다. 태희의 표정이 조금 풀렸고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으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으니까요. 그럼 수아 씨는 우리 가족도 지켜주실 건가요? 태희가 물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아가씨가요. 하지만 태희는 달랐습니다. 수아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밥 잘해주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그런 거요? 수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뜻입니다. 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무엇이든요? 예를 들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수아가 태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해치는 게 아닙니다. 막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아 씨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네요? 언제든지요? 네. 태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미있네요. 며느리가 경호원 역할까지 하겠다니. 우리 집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나요? 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태희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태희야, 그만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태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알아. 근데 수아 씨가 불편해 보이잖니. 괜찮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뭘요? 수아가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의 가족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지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고 눈가가 뜨거워졌으며 이 아가씨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태희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태희의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뭔가 할 말을 찾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이번엔 더 세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려고요. 그런데 수아가 저보다 빨랐습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갔고 그 움직임은 순식간이었으며 마치 스프링처럼 튕겨나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180cm는 넘었고 덩치가 좋았으며 얼굴에 긴 흉터가 있었고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폭이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뭐야 너? 남자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불쾌했고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으며 한 손은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더 곧아졌고 다리 간격이 어깨 너비로 벌어졌으며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 옆으로 갔고 체중이 앞발로 실렸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흑룡파 사람이야. 헤란 여사 계시지? 남자가 수아를 밀치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흑룡파.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30년 전 그날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 돈 받으러 왔지. 이번 달 보호비 안 냈다며?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달 보호비를 이미 냈고 일주일 전에 계좌로 보냈으며 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이미 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냈어? 우리는 못 받았는데? 계좌 이체? 우리는 현금만 받아. 다시 내. 지금 당장. 저는 떨렸습니다.
화가 났고 억울했으며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했고 폭력이 먼저였으며 경찰도 소용없었으니까요. 이건 사기예요. 저는 이미 냈다고요. 어머님. 수아가 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세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뭐, 인연이 지금 나한테 돌아가라고? 여기는 며느리 면접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며느리 면접? 웃기고 있네. 한복 입고 얌전한 척하면서 말은 되게 당당하네. 남자가 수아를 밀쳤습니다. 아니,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수아의 어깨에 닿는 순간 수아가 그 손을 잡았고 비틀었으며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사랑채 안까지 들렸습니다. 퍽!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고 무릎을 꿇었으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아가 남자의 팔을 더 꺾었습니다. 남자가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쿵! 다음에 또 오시면 손목만 꺾지 않겠습니다. 팔꿈치도 부러뜨리겠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고 차가웠으며 얼음처럼 투명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수아를 노려봤고 이를 갈았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연이, 너 죽었어. 우리 형님한테 말할 거야. 기억해둬. 남자가 욕을 퍼붓고는 달아났습니다. 수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고 허리를 곧게 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웠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태희도 멍했습니다. 방금 뭘 본 거죠? 저 가냘픈 아가씨가 저 큰 남자를 1초 만에 제압했고 손목을 꺾었으며 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수아 씨, 태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그게 어떻게 한 거예요? 707에서 배운 겁니다.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707? 707 특수임무대대요. 대테러 부대입니다. 저는 거기서 5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희가 입을 벌렸고 저는 숨을 멈췄으며 수아는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수아 씨는? 태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군인이었나요? 네. 특수부대 군인이었습니다. 수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준호 씨의 약혼녀입니다. 곧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가씨는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킬 방패였습니다. 수아가 떠난 후였습니다. 사랑채는 고요했고 찻상 위의 백자만이 희미하게 빛났으며 저는 그 백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태희가 말했습니다. 네. 방금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놀라웠고 두려웠으며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저 아가씨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게. 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모란꽃 몇 송이가 떨어져 있었으며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태희야. 네, 어머님. 너는 흑룡파에 대해 얼마나 아니? 태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동네에서 30년째 활개치는 조폭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어머님 가문과 악연이 있다는 것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연이라는 말로는 부족해.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쓴맛이 입안에 퍼졌으며 저는 그 쓴맛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30년 전이었어.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 시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편 말이야. 그분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지. 건설업이었어. 작은 회사였지만 성실하게 일했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으며 점점 커나가고 있었어. 태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흑룡파의 전 두목이 나타났어. 최명호의 아버지, 최병관이라는 자였지. 그 자가 보호비를 요구했고 시아버지는 거절했으며 그날 밤 회사 사무실이 불탔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새벽 전화벨이 울렸고 남편이 달려나갔으며 저는 아이들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최병관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시아버지는 패소했어. 벌금을 물었고 회사는 망했으며 빚만 남았지. 태희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 저는 눈을 떴습니다. 최병관은 시아버지를 계속 괴롭혔어. 새로 시작한 사업마다 방해했고 거래처에 협박했으며 직원들을 매수했어. 시아버지는 견뎠어. 10년을 견뎠지. 하지만 결국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결국 쓰러지셨어. 심장마비였어. 53세의 나이에, 너무 젊은 나이에 그렇게 가셨어. 태희가 눈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최병관은 장례식장에 왔어. 조문을 왔지. 하얀 국화를 들고 검은 양복을 입고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왔어. 그리고 내 귀에 대고 속삭였어. 저는 떨렸습니다. 그날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이제 당신 차례요, 혜란 씨. 아들 셋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내가 도와줄까요? 태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 나는 참았어.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 큰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둘째는 중학생이었으며 막내 준호는 겨우 초등학생이었어. 나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고 마당을 내려다봤으며 감나무 아래에 남편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병관은 2년 후에 죽었어. 간암이었어. 하지만 그의 아들 최명호가 대를 이었고 그 자는 아버지보다 더 악랄했으며 더 집요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최명호는 나를 잊지 않았어. 30년이 지났지만 그 자는 아직도 우리 가문을 괴롭히고 있어. 보호비를 요구하고 사업을 방해하며 손자들까지 위협하고 있어. 태희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법, 태희야, 법이 통한다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법이 통한다면 내가 30년 동안 고통받았을까? 태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폭은 법 밖에 있어. 증거를 남기지 않고 증인을 협박하며 돈으로 무마해.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결국은 다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았어. 돈을 줬어. 매달 보호비를 냈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냈으며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 우리 아이들이 무사하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태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오늘 그 아가씨를 봤어. 수아를 봤어. 저는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저 아가씨는 달라.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힘으로 싸우는 거야. 폭력에는 폭력으로, 위협에는 위협으로 그렇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그건 위험해요.
폭력은 폭력을 낳고 결국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알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만 태희야. 나는 이제 지쳤어. 30년을 참았어. 고개를 숙이고 돈을 주고 굴욕을 참았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가씨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아가씨에게 기댈 거야. 설령 위험하더라도, 설령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는 맞서 싸우고 싶어. 태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란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거칠며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최명호였습니다. 오늘 우리 부하가 혼났다던데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복 입은 계집애가 우리 부하 손목을 꺾었다더군요. 재미있네요. 최명호가 웃었습니다. 혜란 씨, 경고합니다. 당신 며느리 될 그 계집애 조심시키세요. 우리 흑룡파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당신도 알잖아요. 저는 떨렸습니다. 최명호. 아, 그리고요. 최명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막내 아들, 준호 말이에요. 요즘 잘 나간다던데? 회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던데? 부럽네요. 혹시 아들한테도 보호비 좀 받아볼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준호한테 손대지 마. 손대지 말라고요? 그럼 돈 내세요. 이번 달부터 2배로 올립니다. 아니면. 최명호가 웃었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또 만나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태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준호.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를 지켜야 해. 준호를. 태희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준호한테 연락할게요. 경호원도 붙이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소용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호원도 경찰도 다 소용없어. 최명호는 언제든지 준호를 건드릴 수 있어.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저는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수아를 불러. 지금 당장. 네. 수아를 불러. 저 아가씨만이 준호를 지킬 수 있어. 태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할게요. 태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우리 가족이 있다는 걸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운현재는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만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났으며 저는 사랑채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최명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 또 만나죠. 저는 떨렸습니다. 준호가 위험합니다. 제 막내 아들이, 제 마지막 희망이 저 악마의 손에 넘어갈지 모릅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님. 수아입니다.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한복은 벗고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었으며 얼굴에는 화장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수아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태희도 있었습니다. 태희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조사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으며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수아 씨 앉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허리가 곧았고 자세가 완벽했으며 마치 작전 브리핑을 받는 군인 같았습니다. 태희한테 들었어요. 최명우가 전화했다고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를 위협했어요. 손을 대겠다고요. 수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협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저는 최명우와의 통화 내용을 모두 말했습니다. 수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최명우는 왜 어머님 가문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나요? 30년이나 됐으면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복수예요. 복수요? 최명우의 아버지, 최병관이 시아버지를 괴롭혔던 건 사업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최명우는 달라요. 그자는 아버지가 시아버지와의 싸움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찍 죽었다고 생각해요. 가남이었지만 최명우는 시아버지 탓이라고 믿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 괴롭히는 거군요. 네. 최명우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 남편이 내 아버지를 죽였으니 나는 당신 아들들을 죽이겠다고요. 수아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논리적이네요.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태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아 씨, 제가 흑룡파에 대해 조사했어요. 조직원이 약 50명 정도이고 최명우는 45세이며 전과가 6범입니다. 폭행, 공갈, 협박, 상해죄요. 하지만 실형은 한 번도 안 살았어요. 돈으로 합의하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네요. 그런 자들은 법망을 피하는데 능숙하니까요. 그래서요. 태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협박 전화는 녹음이 없고 증인도 없으며 최명우는 장난이었다고 발뺌할 겁니다.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움직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먼저 움직인다는 게 제가 최명우를 만나겠습니다. 직접요. 태희가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수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707 출신입니다. 조폭 50명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어요. 50명을요? 태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서요? 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테러 부대는 소수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50명은 많지 않아요. 저는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수아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어요? 수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고 말했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제가 최명우를 만나러 갈 때 어머님과 태희 씨는 이 집에 계셔야 합니다.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최명우가 보복으로 어머님을 노릴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밤에 움직이겠습니다.
내일 밤이요? 네. 최명호는 분명 오늘 일을 잊지 않을 겁니다. 내일 밤쯤 되면 보복을 계획할 거고 저는 그 전에 먼저 치겠습니다. 수아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희가 저를 붙잡았고 수아는 순식간에 자세를 낮췄으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태희 씨, 제 뒤에 계세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5, 아니 6명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덩치 큰 남자들이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웃었습니다. 혜란 여사님, 안녕하세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날카로웠고 그 목소리만으로 사랑채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사였습니다. 흑룡파 2인자 독사였습니다. 우리 형님이 전화하셨다던데요? 근데 대답이 시원찮았다면서요? 독사가 사랑채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 있네. 낮에 우리 부하 손목 꺾었다는 계집애. 너 맞지? 독사가 수아를 가리켰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독사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말 안 해? 괜찮아. 어차피 오늘 내 손목도 꺾을 거니까. 독사가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뚝뚝. 소리가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자, 시작할까? 얌전히 당하면 손목만 꺾어줄게. 저항하면. 독사가 비웃었습니다. 팔다리 다 부러뜨려. 부하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둘렀고 야구방망이를 들었으며 저와 태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앞으로 튀어나갔고 첫 번째 부하의 쇠파이프를 잡았으며 비틀었습니다. 퍽! 부하의 팔이 꺾였습니다. 으악! 비명이 터졌습니다. 수아가 그 쇠파이프를 빼앗아 두 번째 부하의 다리를 쳤습니다. 쿵! 두 번째가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수아가 몸을 숙였고 방망이가 허공을 갈랐으며 수아가 세 번째의 옆구리를 쳤습니다. 퍽! 세 번째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3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신음소리가 사랑채에 울렸으며 독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독사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칼이었고 날이 달빛에 반짝였으며 독사가 그 칼을 수아에게 겨눴습니다. 죽여버릴까? 수아가 쇠파이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섰습니다. 어머님, 수아가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눈 감으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퍽! 쿵! 찰칵!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비명이 울렸으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뜨셔도 됩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사랑채 바닥에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5명 모두 쓰러져 있었고 신음하고 있었으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독사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독사의 손목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칼은 대청마루에 꽂혀 있었으며 독사는 수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독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가 독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이수아입니다.
최명호에게 전해주세요. 다음에 이 집에 또 오면 손목만 꺾지 않겠다고요.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거침입과 폭행 미수로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며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가씨는요, 정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였습니다. 독사와 부하들은 연행됐고 사랑채는 정리됐으며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고 태희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으며 수아는 마당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제가 불렀습니다. 수아가 돌아왔습니다. 네, 어머님. 들어와요. 차 마셔요. 수아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태희가 찻잔을 내왔고 수아가 받았으며 우리 셋은 찻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고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으며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수아 씨, 태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정말 감사합니다. 수아 씨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이라니요? 저는 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의 가족은 제 가족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가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이 없었고 망설임이 없었으며 오직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제가 말했습니다.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하나요? 목숨을 걸면서까지요. 수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직원들이 지어준 거였으며 16가지 고아원에서 살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16살 때 고아원을 나왔습니다. 혼자 살았고 편의점에서 일했으며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대학 가려고요. 하지만 돈이 없었고 장학금도 받지 못했으며 결국 군대에 갔습니다. 수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군대에서 707 선발 공고를 받습니다. 특수부대였고 월급이 높았으며 전역 후 취업도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원했고 합격했으며 5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태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부대원들이 가족 같았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서로를 지켰습니다.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수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작전 중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동료 둘이 죽었고 저는 살아남았으며 그 후로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역했고 민간인이 됐으며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준호 씨를 만났습니다.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준호 씨는 처음으로 저를 가족으로 대해줬습니다. 제 과거를 묻지 않았고 제 상처를 이해했으며 그냥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준호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준호 씨의 가족도요. 수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가족을 지킬 기회를 주세요. 제가 지키지 못한 동료들 대신 어머님과 태희 씨, 그리고 준호 씨를 지키게 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가씨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 씨, 제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수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손은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고 따뜻했으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수아 씨,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네, 어머님. 최명우를 막아주세요. 그자를 완전히 막아주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위협받지 않도록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어머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요? 수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최명호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지 살인자가 아니니까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폭력?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제가 당한 것도 폭력이었습니다. 최명호가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한 것도 폭력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아 씨, 저는 당신에게 이 가문을 지키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의 실력으로 대를 이어 우리 가문을 괴롭혀온 저 악당들을 정의롭게 심판해 주세요. 저는 수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방패가 아니라 이 가문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가문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요. 태희가 수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니까요. 법적인 부분은 제가 처리할게요. 최명호의 과거 범죄 기록을 다 파내고 증거를 모으고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수아가 태희를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씨. 태희가 웃었습니다. 수아 씨, 저 아까 당신한테 차갑게 대했죠? 미안해요. 제가 편견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태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오해했어요. 군대 5년 다녀온 여자라고 거칠고 무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강하지만 따뜻하고 냉정하지만 진심이 있었어요. 태희가 수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 씨, 당신은 우리 가문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수아가 눈을 붉혔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씨. 어머님, 저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태희도 우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새벽 바람이 불었고 감나무가 흔들렸으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고 독사와 부하들은 구속됐으며 운현제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폭풍 전야라는 걸요. 최명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2인자가 구속됐고 부하 5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으며 동네에서 체면이 구겨졌으니까요. 오후 6시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당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으며 저는 사랑채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준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가 회사 일을 마치고 운현제에 왔고 수아가 그를 맞이했으며 둘은 안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희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명호의 과거 범죄 기록을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고 고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릉,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운현제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5대가 서 있었고 차 문이 열렸으며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 20명, 30명. 아니, 더 많았습니다. 40명쯤 됐습니다. 모두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희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태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밖을 봐. 태희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최명호야. 최명호가 온 거야. 저는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으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수아 씨, 준호. 태희가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안채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와 수아가 앉아 있었고 둘은 손을 잡고 있었으며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밖에 조폭들이.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고 밖을 내다봤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명 정도네요. 수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40명이요? 준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위험해. 경찰 불러야 해. 경찰은 늦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10분은 걸리고 그 사이에 저들은 집에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 수아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어머님과 태희 씨를 데리고 안채 안방으로 가세요. 문을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너는? 제가 맡겠습니다. 미쳤어? 40명을 혼자 어떻게 막아? 수아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저를 믿으세요. 저는 707 출신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준호가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제발 다치지 마. 네.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 안 다칩니다. 약속해요. 수아가 우리를 안채 안방으로 보냈습니다. 준호가 문을 잠갔고 저와 태희는 구석에 앉았으며 준호는 창문 옆에 서서 밖을 지켜봤습니다. 수아는 사랑채로 갔습니다. 혼자요. 대문 앞에 섰고 허리를 곧게 폈으며 40명의 조폭을 마주보고 섰습니다. 맨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에는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최명호였습니다. 흑룡파 두목 최명호였습니다. 너로구나. 최명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지만 울렸고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으며 살기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독사를 구속시킨 계집애가 너로구나. 수아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명호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말 안 해? 괜찮아. 어차피 오늘 내 입을 못 쓰게 만들 거니까. 최명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앞으로 나왔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으며 야구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자, 시작하자. 저 계집의 다리부터 분질러.
최명호가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달려들었습니다. 10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었고 고함을 질렀으며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수아가 움직였습니다. 몸을 낮췄고 첫 번째 부하의 다리를 걸었으며 부하가 쓰러졌습니다. 쿵! 두 번째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수아가 손으로 막았고 쇠파이프를 빼앗았으며 두 번째에 무릎을 쳤습니다. 퍽! 두 번째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수아가 마당을 누볐고 부하들이 차례로 쓰러졌으며 신음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10명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최명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인연이. 최명호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다 달려들어. 한꺼번에. 나머지 30명이 달려들었습니다. 한꺼번에요. 마당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가 난무했으며 고함 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나무 아래로 갔고 등을 나무에 댔으며 사방에서 오는 공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퍽! 쿵! 찰칵!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고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졌으며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숨이 거칠어졌고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졌으며 한 부하의 쇠파이프가 수아의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수아야.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태희가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나가면 수아 씨가 더 위험해져요. 하지만 수아 씨를 믿으세요.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싸우고 있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뭐가 있는데? 보안팀이요. 제가 미리 연락해뒀어요. 최명호가 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태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 바로 오세요. 운현재로요. 빨리요. 태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수아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고 부하들은 계속 쓰러지고 있었으며 하지만 수아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조금만 버텨. 제가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싸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치열하게요. 2분, 3분, 4분.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부하들은 하나둘 쓰러졌으며 마침내 마지막 부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고 온몸에 땀과 피가 범벅이었으며 하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습니다. 최명호만 남았습니다. 최명호가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주먹이 떨리고 있었으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도대체 뭐야? 수아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요. 최명호를 향해요.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 이수아입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최명호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긴 칼이었고 날이 번쩍였으며 최명호가 그 칼을 수아에게 겨눴습니다. 죽여버린다. 최명호가 달려들었습니다. 칼을 휘둘렀고 수아를 향해 찔렀으며 살기가 폭발했습니다. 수아가 몸을 돌렸습니다. 칼이 허공을 갈랐고 수아가 최명호의 손목을 잡았으며 비틀었습니다. 퍽! 최명호의 손목이 꺾였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으며 최명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수아가 최명호를 밀쳤습니다. 최명호가 바닥에 쓰러졌고 손목을 움켜쥐었으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세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손목만 꺾지 않겠습니다. 목을 꺾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으며 보안팀 직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0명이었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태희 씨가 부른 보안팀입니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경찰도 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보하겠습니다. 보안팀이 최명우와 부하들을 에워쌌고 사진을 찍었으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준호도 태희도 나왔습니다. 수아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혼자 서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수아를 끌어안았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정말 고마워요. 저는 수아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 아가씨는요,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순찰차 3대가 골목에 들어섰고 경찰관들이 내렸으며 현장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피를 흘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경찰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한 겁니까? 태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집 며느리가 했습니다. 정당방위입니다. 며느리가요? 혼자서요? 네, 저분입니다. 태희가 수아를 가리켰습니다. 수아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고 온몸에 땀과 피가 범벅이었으며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분이 40명을 혼자. 네, 제가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입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군번은 1070768232이고 계급은 하사 전역이며 복무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에 확인했고 잠시 후 대답이 왔으며 경찰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수아 씨 맞으시네요. 경찰관이 수아에게 격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술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최명우와 부하들을 연행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부상자들을 실어 날랐으며 골목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진술이 모두 끝났고 경찰이 떠났으며 운현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랑채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수아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고 태희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으며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아의 팔에 소독약을 바르면서요. 괜찮아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훈련 때 늘 있던 일이에요. 훈련이 이렇게 위험했어? 네. 707은 실전과 똑같이 훈련합니다. 안 그러면 실전에서 죽으니까요. 준호가 손을 멈췄습니다. 수아야. 네. 무서웠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무섭지 않았어요. 40명이 달려드는데 안 무서웠어? 네. 저한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 태희 씨, 제 가족이요. 가족을 지킬 때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힘이 나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또 울었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몇 번째 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아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닙니다, 어머님.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가족을 지킬 기회를 주셔서요. 태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수아에게 건넸고 수아가 받았으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아 씨, 태희가 물었습니다. 707에서 뭘 배웠기에 40명을 혼자 이길 수 있어요? 수아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707은 대테러 부대입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게 우리의 임무였어요. 구체적으로는요, 근접 전투술을 배웠습니다. 유도, 태권도, 합기도, 권투, 그리고 특수 격투술이요. 상대의 급소를 정확히 타격하고 관절을 꺾고 무력화시키는 기술들이요. 수아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무기 제압술도 배웠습니다. 칼, 총, 몽둥이, 어떤 무기든 빼앗아서 역으로 사용하는 기술이요. 태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총도요? 네. 하지만 오늘은 총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총이 있었으면 더 위험했을 겁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그럼 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수아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아요. 왜? 저는 사람을 지키려고 배웠지, 죽이려고 배운 게 아니니까요. 수아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 씨, 걱정 마세요. 저는 오늘도 최명호를 죽이지 않았어요. 손목만 꺾었어요. 다시는 칼을 들지 못하게요. 준호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너를 믿어.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수아 씨, 최명호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또 올까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올 겁니다. 어떻게 확신해요? 최명호는 오늘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는 조직원들의 신뢰입니다. 두목이 부하 40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자 한 명한테 전멸당했어요. 조직원들은 이제 최명호를 우습게 볼 겁니다.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조폭사회에서 체면은 생명이니까요. 둘째는 물리적 능력입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최명호의 오른손 손목을 완전히 부러뜨렸어요. 수술해도 칼을 들 수 없을 정도로요. 최명호는 이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끝난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수아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명호는 복수를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직접 오지는 않을 거고 다른 방법을 쓸 겁니다. 다른 방법이요? 돈을 쓰겠죠. 킬러를 고용하거나 다른 조직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수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요? 태희가 물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거나 과잉방위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태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건 제가 맡겠어요. 제가 변호사니까요. 증거도 충분하고 증인도 있어요. 정당방위가 명백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희 씨. 저는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가씨는 지금도 우리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도 피곤해 쓰러질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쉬어요. 오늘 밤은 충분히 싸웠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뭔가요? 내일부터 이 집에 경호 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감시 카메라, 경보기,
강화 문짝 모두요. 그리고 제가 당분간 이 집에 머물겠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살겠다고? 네. 최명호가 완전히 무력화될 때까지요. 어머님과 가족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당신은 정말 천사예요. 수아가 웃었습니다. 천사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고요. 준호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수아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태희가 우리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늘 밤은 길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수아 덕분에요. 창밖을 보니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고 그날에는 평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운현재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됐고 경보기가 달렸으며 문짝은 강화 철판으로 교체됐습니다. 수아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아는 약속대로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밤이면 마당을 순찰했고 낮에는 집 주변을 감시했으며 준호의 출퇴근도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요. 오후 4시였습니다. 태희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했으며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수아 씨, 태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왔고 수아는 마당에서 들어왔으며 우리는 태희 앞에 모였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았어요. 아니, 파냈어요. 태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명호의 범죄 증거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흑룡파가 저지른 모든 범죄의 기록이에요. 수아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구했어요? 제 인맥을 총동원했어요. 변호사 동기들, 경찰 지인들, 검찰청 선배들까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희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흑룡파 내부 고발자를 찾았어요. 저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내부 고발자요? 네. 흑룡파 조직원 중 한 명이에요. 최명호한테 배신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최명호의 장부와 증거들을 모두 제공했어요. 태희가 서류 더미를 탁자에 쏟아냈습니다. 보세요. 보호비 장부, 폭행 기록, 협박 녹음 파일, 뇌물수수 증거, 불법 도박장 운영 증거, 심지어 살인 교사 증거까지 있어요. 수아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실한 증거들이네요. 이 정도면 최명호는 최소 10년은 감옥에 가겠어요. 10년이 아니에요. 태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20년은 가야 해요. 조직폭력처벌법, 폭력행위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다 적용하면 형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20년. 최명호가 20년을 감옥에 간다면 그동안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태희야, 정말 고마워. 제가 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태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정식으로 고소해야 해요.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야 해요. 이길 수 있어요? 네. 100% 이길 수 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수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최명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증인을 협박하거나 아니면요? 저희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어요. 태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할 거예요.
최명우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손목 수술받고 회복 중이래요. 움직일 수 없어요. 부하들은요? 독사는 구속됐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대요. 두목이 무력해지니까 조직이 와해되고 있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네요. 최명우가 반격할 힘이 없을 때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태희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바로 검찰청에 가겠어요. 오늘 안에 고소장 접수할게요. 혼자 가려고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검찰청은 안전하니까요. 안 돼요.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최명우가 무력해졌다고 해도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태희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둘은 출발했습니다. 저는 집에 남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무사히 다녀오기를, 아무 일 없기를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으며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부릉,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희의 차였습니다. 대문이 열렸고 태희와 수아가 들어왔으며 둘 다 무사했습니다. 어머님, 태희가 달려왔습니다. 됐어요. 고소장 접수했어요. 검사님이 직접 받으셨고 바로 수사 들어간대요. 저는 태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태희야. 정말 잘했어. 수아도 웃고 있었습니다. 검찰청 가는 길이 어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최명우 쪽에서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럼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지만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수아가 감시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에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한 명은 제복을 입고 있었으며 다른 한 명은 사복이었습니다. 해란 시댁 맞으십니까? 사복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최명우 관련 사건으로 왔습니다. 조금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들이 앉았고 우리도 앉았으며 사복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김태석 형사라고 합니다. 김태석 형사가 수아를 쳐다봤습니다. 수아 씨 맞으시죠? 707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3일 전 밤에 흑룡파 조직원 40명을 혼자서 제압하셨다고요? 네. 정당방위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증거도 확인했고 증인 진술도 받았습니다. 문제 없어요. 김태석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흑룡파는 30년 동안 이 동네를 괴롭혀온 조직인데 수아 씨 덕분에 와해됐어요. 경찰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셨죠? 태희가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증거가 확실하더군요. 최명우는 이번에 완전히 끝났어요. 김태석 형사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명우 쪽에서 보복 시도가 있었나요? 아니요. 수아가 대답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김태석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경찰이 맡겠습니다. 최명우는 조만간 구속될 거고 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김태석 형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천만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경찰관들이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혔고 우리는 다시 사랑채에 앉았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끝난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이제 정말 끝났어요. 수아도 미소 지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고 검찰이 수사하고 증거도 확실하니까요. 최명우는 끝났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최명우라는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수아 씨, 제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 일은 불가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어머님. 수아가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제게 가족을 지킬 기회를 주셔서요. 그리고 수아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 있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준호 씨, 수아가 일어났습니다. 준호에게 걸어갔고 준호의 손을 잡았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공기가 멈췄습니다. 준호가 눈을 크게 떴고 저도 놀랐으며 태희는 입을 가렸습니다. 수아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말인데. 하지만 제가 먼저 하고 싶었어요. 수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있어요. 준호 씨, 어머님, 태희 씨, 제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요. 정식으로요. 준호가 수아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당연히 결혼해야지. 넌 이미 우리 가족이야.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태희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울면서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었고 밝았으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수아 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재밌었다면 5점, 너무 재미없었다면 1점을 댓글로 작성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엄청난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거예요.